야, 니네 몰티즈 언제부터 키웠어? 이 하얀 게? 글쎄, 뭐 아버지 때부터 있었지? 왜 키웠는데? 아니 뭐 그냥. 안녕하십니까, 별게 다 있네 이주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국민 선호도 1위의 반려견 몰티즈라고 하죠. 일단은 지금 확실한 건 원산지는 뭐냐면 몰타도 섬이에요. 반려견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견종이지만 기원등과 혈통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고 막 여기저기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 몰타섬이 가깝잖아. 그러니까는 10세기서부터 페키니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기 이제 해상무역으로 발달된 나라였거든요. 이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몰타 섬하고 가까운데 시칠리아에 있는 마을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멜리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됐다. 또 이것도 하나 있고, 뭐 로마 부인의 개라고 불렸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섬 있잖아요. 그 섬 몰타 섬 있잖아요. 이제 프랑스 이쪽이지만 요 반대쪽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그리스 이쪽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로마 시대의 로마 부인의 개라고 불렸습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84년서부터 320년 사이에 자신이 살던 시대의 존재 견종을 목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로마 부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체구가 작은 견종을 뭐라고 불렸냐면 멜리테네시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확실한 건 뭐냐면 몰타섬이 영국령으로 넘어갈 때 영국 황실에 헌상되어서 왕실과 귀족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 유럽에서 1406년에 안테니오 델 폴라올로의 토비아스와 천사라는 거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이게 말티즈야 하고 이제 나온 개예요. 이제 이것도 그렇고 몰타 섬에서 해가지고 영식 왕실로 넘어가서 여기 했었을 때 보면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과 몰티즈로 추천되는 강아지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밑에 나와 있어요. 우리 PD님 혹시 그 동네에 비둘기 있나요?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잘 모르겠죠? 걔네들 혹시 어디서 먹고 자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먹고 자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번식하고 했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동네에? 오래전부터 있었죠. 자, 비둘기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피디님 생각해 보세요. 원주민들이 몰티즈를 왜 키웠을까? 몰타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몰티즈를 왜 키웠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티즈를 무슨 얘를 뭐 사냥에 이용했을까? 뭐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했을까? 아니에요. 개도 조그마고 하다 보니까 있는 둥 없는 둥, 그러니까 동네에 그냥 다니던 개야. 그러니까 비둘기하고 똑같아. 비둘기는 항상 내 그 위에 있죠. 근데 얘네들이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살게 됐는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디서 번식해서 오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어. 그리고 같이 생존한다고 해서 비둘기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해서 내가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걔네들은 내가 못 먹는 그런 걸 먹고 살아. 말티즈가 똑같았어요, 몰티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네들의 영국에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 기원이 돼서 이걸 데려갔던 이 사람들이 야, 이쁜데? 하면서 원주민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야, 니네 몰티즈 언제부터 키웠어? 이 하얀 게? 글쎄, 뭐 아버지 때부터 있었지? 왜 키웠는데? 아니 뭐 그냥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있는 걸 보고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비둘기 언제부터 키웠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비둘기 먹이 왜 주는데?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한국 사람들은 한강 가서 비둘기한테 먹이를 줘. 잡아 먹으려고 하나? 뭐 사랑해서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티즈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티즈는 유명한 견종이지만 기원이 언제부터였는지, 혈통이 어떻게 됐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없습니다. 그래서 말티즈의 용도는 결국은 뭐가 됐다? 14세기 초에 영국에 유입됐고 미국에 1877년경에 소개됐고 88년도에 AKC에서 공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뭐로 됐다? 토이독으로 됐죠. 그러니까 말티즈는 결국 용도는 뭐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토이독이 용도입니다. 말티즈 같은 경우는 뭐 키가
10에서 25cm까지 몸무게가 2에서 4kg. 여러분들 2에서 4kg이라면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몰티지에서 여러분들 하얀 색상의 강아지들에 있어서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블랙으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요 아이라인하고 입하고 이 구열 사이 여기 요런데 이렇게 다 요거는 다 검은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티즈 같은 경우는 이 발바닥 다 검해야 돼요. 얘는 지금 보면 왼쪽은 다 5개가 다 검은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2개만 검맣고 나머지는 하얗잖아요. 색소가 없잖아요. 요거는 원래 색소가 좀 옅다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은 이제 몰티즈 성격입니다. 몰티즈 성격은 일반적으로 활발하고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귀여운 외모에 감추어진 대인, 사람을 대하는 거나 또는 대견, 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본능적으로 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능적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역에 대한 욕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좀 작다 보니까 자기 보호를 위한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영역에 대한 욕구에서는 대인, 그래서 짖는 거라든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막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영역적 욕구로 사람한테 공격하는 게 맞고, 대견에서는 뭐냐면 말티즈보다 거의 대부분 큰 개들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겁먹고 이렇게 좀 수그린다? 이러다가 개들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 공격을 하는 개들. 그러니까 소형견들한테 거의 대부분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런 거에 본능적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는 말티즈들이 대견에서 다른 큰 개들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자기 방어적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한 큰 문제점은 뭐냐면, 말티즈에서 물리는 그 개가 문제점이 아니에요. 얘가 겁먹기 때문에, 생각해서 우리가 상황을 바꿔보자고요. 상대편은 얘한테 자신 있게 다가오겠죠. 얘는 작으니까 겁먹겠지. 그러니까 다가오는 개한테 화사닥 공격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상대편 개가 그런 공격하셨을 때 다 받아주고 있을까요? 아니죠. 한번 얘도 반격을 했었을 때 얘가 작기 때문에 큰 개들이 한번 물면은 어디 뼈가 부서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특히 가슴 쪽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외모 때문에 좀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말티즈는 중간적 성격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보호자의 중도적 입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성향이라는 걸 보면 100점 만점은 0점서부터 100점이라고 볼 때 0점서부터 20점 사이는 아주 극도로 소심한 강아지고, 80점서부터 100점 사이는 극도로 싸나운 강아지라고 치면 중간이 50일 거 아니에요. 저기 0에서 20 사이에 있는 강아지들이나 그러한 성향으로 가려고 한 지금 벌써 한 40 정도 왔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50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조그맣고 하얗고 이쁘니까 어떻게 더 위로를 해주는 쪽으로 가면, 크면 클수록 더 0으로 가까이 보내고, 또 조금 대범해가지고 6, 70으로 가는 강아지들은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돼요? 100 쪽으로 가까이 보내는 성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양쪽 극단의 성격이야. 말티즈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중간적 성격이 없어요. 말티즈 같은 경우는 속털이 없어서 털갈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지만 그 푸들이나 비숑이나 이런 강아지들과 같이 저자극성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들에 비해서 개털 알러지 같은 경우도 잘 나타나지 않는 편인데, 여러분들 한 가지, 비숑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개 알러지가 많이 나타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중모가 확실한 애들한테서 개 알러지 반응이 더 좀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아지 유분 성분이라든가 털이 좀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싱글 코트 같은 경우 털이 좀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자, 빗질은 콤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 콤이 뭐냐면 바로 여기 좀 사진에 나오는 이 빗 종류, 이러한 콤으로 해주셔야 돼요. 슬리커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슬리커로 해주시게 되면 털끝이 갈라지거나 털이 끊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상하잖아요. 그럼 상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털이 자라야 하니까 영양분이 조금 분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털이 얇아지면서 정전기가 심해지고 꼬이는 게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티즈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아주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슬개골 탈구라든가 아니면 심장 쪽에 관련된 질병이라든가 운동이 제대로 된 운동으로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운동을 시키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예방의학적 운동이에요. 재활의학적.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책과 운동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말티즈의 털까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든가 아니면 성격이라든가 털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여기 말씀을 드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계시는 말티즈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